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요, 이제 터닝 포인트를 더 세심하게 보다 보니까, 이제 지금 1970년대 그때부터 이런 사항을 준비를 해왔구나. 이런 것이 뭡니까? 병을 부려가지고 사람을 속아내는 거죠. 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일이 되어지니까 제가 20대 때 만났던 세상이 뒤집어진다, 세상이 바뀐다, 개벽이란 어떤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면서 현실을 살지 못했죠.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내일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을 살면서 이제 내가 공부하는 것은 다른 공부야 하는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 다니는 것도, 그다지 회사 다니기, 이게 과연 나의 삶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때까지 공부해 왔던가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현실과는 조금 괴리된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거기서 어떤 개벽이란 그런 생각은 이미 일제시대 때 이미 개벽이라는 잡지도 나왔고, 그때 그 개벽이라는 어떤 생각 자체가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물론 예전부터 계속 나왔지만은 증산 선생이 더 구체화시켜서 말을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공부한 것이 쭉 우주변화 원리고 유불성 기독을 다시 또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998년이죠. 이때 고구문을 만들었을 때, 그때도 20대 때는 거의, 그때는 30대였는데도 내일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이제 학원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공부를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애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애들을 가르쳐도 지금 현재에 돌아가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고3 위주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을 봐서는 도저히 현 세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가르친 게 벌써 한 6년을, 거의 30년 가르쳤네요. 30년 가르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30대 이제 후반에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몰랐던, 내가 전혀 궁금해 왔던 그런 상황들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조선 다음에 한이란 나라가 유신 왕조가 있었다. 자, 고조선은 맨 처음 고조선에 쓸 때는 모계제였어요. 사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래서 그때 그 쓰던 말들이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고, 현재가 지금 쓰고 있고, 자, 그리고 그런 말들이, 사회로 왕위를 물려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어긴 쪽은 먼저 황제 쪽에 이렇게 어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부계제로 바꾼, 순위 부계제로 바꾸게 하면서 이제 유신 왕조가 시작됐죠. 그것도 여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부계 왕조의 이제 장자로 이제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법은 싹 뭉개버렸죠. 그래서 북벽 조선,
다시 옛 쓰러진 왕조를 다시 세운다는 그 자체를 복벽이라고 그러거든요. 복벽 조선을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안 가서 하계가 완전 다 뭉개버리고 하나라는 북의 왕조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북의 왕조의 그 법이 어떤 원칙이 그것이 한 4,000년 동안 모든 나라에 같이 그렇지 다 적용이 되어가지고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된 겁니다. 남성주의의 사회, 양적인 세상은 항상 분열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자, 분열과 갈등이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때가 그렇기 때문에 분열 갈등을 일으켜서 전쟁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왜? 발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더 커지기 위해서. 자, 우리가 싸워야 큰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바로 여름 시대에 우리가 처한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말,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말이 그것이 언제 어떻게 쓰이고 왜 지금도 이까지 쓰여지는데 그것이 바로 고조선하고 연결되니까 말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속에서, 언어 속에서 역사를 찾아갈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우리말 가지고는 안 되죠. 자, 여러 가지 언어를 해야지. 그것도 그냥 하는 것도 그냥 대충 이야기하고 대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거의 깊이 있는 학문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그 자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속에서 바로 고조선 시대에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쓰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보입니다. 왜? 고조선의 그때의 문자를 해석하려면 중국어는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우리말이 들어가야지 해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번 강의 때부터는 근문을 하루에도 몇 자씩 익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글자 한 자 속에서 그 역사를 이해하기는 거의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글자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자는 그냥 상형 문자라고 생각이 아닙니다. 그때 사회상에 대해서 사회상에 사회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왕조가 어떻게 일어나고 쓰러졌는가를 그냥 보여주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한자입니다. 한자란 말도 차라리 진나라 글자라고 하면 더 우리가 진나라 글자 자체를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원래 고조선 글자라고 조선 글 해야지 한자란 말이 제대로 통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대 때 모든 중국 역사를 그때 완전 변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완전 개탕친 게 바로 한나라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한문, 그러니까 그 개탕친 그 한나라의 그걸 따라가지고 여기 서울을 뭐라고 해서 한양이라고 했어요. 그냥 정신 빠진. 그래서 이 조서를 보면은, 이조를 보면은 진짜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이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게 했는데 자꾸 계속 그걸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정신이 삭막해지더라고요. 이럴 것까지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터닝 포인트가 어떤 원리적인 측면에서 그 원리를 무슨 원리냐. 우주가 변화하는, 우주가 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그 동양사상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번역서인데 번역서 보면 절대 모릅니다. 번역을 해서 그 내용을 알고 번역을 했는지, 거기서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해석했는지, 그것을 그냥 모르고 한 거, 그 글자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번역서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서를 봐야 돼요. 근데 제 카페에 터닝 포인트를
이때까지 방송한 거, 그 앞으로 계속 방송할 거에 대해서, 계속 번역을 해가지고 올리는데, 한 문장 하다 보니까 한 문장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어떤 생각들이 동양적인 사고 또 종교적인 사고가 다 생각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끼워 놓으니까 하루에 한 패러그래프 정도 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언제까지 올릴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카페, 예, 그 카페에 들어오시면 그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알고, 자, 왜 아까 제가 마침에 조선과 한을 이야기했느냐. 자, 순임금이, 순제할 때 순자가 무슨 순자입니까? 임금 순자도 되지만 그게 무궁화 순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무궁화 꽃이죠. 그러니까 순임금에 대해서 바로 이 대한민국과 바로 연결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순임금이 순임금이 창호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하시고, 시해당하시고, 그 자손들이 이제 동북 삼성에, 그러니까, 사만을 만들죠. 진한만, 변한. 그러니까 영유병주죠. 자,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역사가 또 다시 또 시작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방금 말했지만은, 순임금이 그렇게 한 뜻을 가지고 그 당대는 안 됐지만은, 그 뜻이 4,00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자, 지금 제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태어난 인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흔히 하늘의 영재급 정도가 되는 분들이죠. 자, 그 반면에 대다수는 선천 역사에 가장 지독한 악귀들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좀 지독하지 않습니까? 그 악귀들이 판을 친다고 이렇게 또, 신계를 공부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 악귀들은 그냥 여기서 악에 빠쳐가지고 여기서 악을 풀어내냐,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은 그 자기가 전전생에, 아니면 자기 조상력이 그렇게 원통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원을 풀기 위해서 자손에 붙어가지고 원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쁜가 누가 좋은가 이걸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판별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판별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규정을 딱 해가지고 너는 아니다, 너 나쁜 놈이야, 너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시간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이 판이 끝날 것을 알고 있지만, 이 판이 되어지는 건 너무나 지저분해요. 그리고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자, 왜 두려우냐? 어거지로 이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강제성을 띠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강제성에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강제성을 마지막 그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 넘기는 거죠. 자, 지금 백신의 해독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백신 맞아서 또 죽은 사람도 많고, 차라리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백신 맞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백신을 못 맞고 이렇게 해야 될 때 백신을 계속 맞추려고 또 하지 않습니까? 뭐 이번 다음 내일이죠. 7월에 달리니까 7월부터 또 미접종자에 대해서 접종이 다시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구나 다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거죠. 왜?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는데 왜 지금 백신을 맞게 합니까? 거기에 뜻이 있는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강의 소개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4일 5일 날, 그리고 그때 7월 4일 화요일 월수죠.
그 다음에 9일은 토요일 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전 방송 했던 거 심층 강의, 사실 제가 방송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 내용만 딱 하면 그 자체가 그 방송 그 한 해 정도의 그 강의 내용이 한 일주일 정도 그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강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보겠습니다. 아마도 영어 책이라든지 중국어 책이라든지, 사실 학생들 가르칠 때는 우리나라 책보다 영어 책하고 중국어 책을 더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남이 접근하지 못한 그런 어떤 소식들, 사건들, 이야기들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각이 조금 열린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저번에 이제 오늘 우연히 이제 수행을 하면서 뭐가 딱 생각이 나서, 예전에 공부하면서 한 20년 공부하면서 근무신고에 대해서 다 근무를 쓰면서 다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때 저 번역을, 그러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그것을 번역해 가지고 써놓으면은 그 번역의 의미를 안 들어와요. 그런데 원문 그대로 써놓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이 되니까 원문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 근문을 쓰고 근문에 대한 해석을 원문을 다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뭐 두꺼운 공책 한 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와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의 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근문 신고 40만 자를 거의 중요한 부분, 압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훨씬 더 좋게 될 것입니다. 자, 그냥 대한민국은 그렇게, 자, 보세요. 자, 조선이 이시조선. 하여튼,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선천 역사를 시작하면서 나온 나라인데, 그 아름다운 조선의 이름을 퇴색시킨 것이 뭡니까? 이시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고조선을 이야기할 때, 고조선 201년을 이야기할 때, 조선의 조선 시간을 써놓고 유신 왕조는 한 나라, 이게 10년인데, 이것도 다시 복벽 조선이 됐다.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조선과 한을 합쳐서 다 조선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쓰고 있는 태극기도 조선시대 때, 2조 때 박영효가 그 일본에 사신으로 가면서 급조화해서 만든 것이 바로 태극기 아닙니까? 자, 이 태극기는 바로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바로 고조선하고 연결이 돼요. 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기 켈트족 어떤 그 문양에도 나오고, 또 저기 아라비아에서도 문양이 나오고,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 반만년 전의 역사인 고조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4,500년 전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이 망하면서 그 유민들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만든 나라가 바로 켈트족, 영국의 그 켈트족은 바로 우리 고조선의 직계선들입니다. 이제 그것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역사가 쭉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태극기 자체 건공감이, 그 문양만 보지 말고 태극기 역사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자체를 알게 되면, 자, 태극의 의미, 음양의 의미를 알아야지 사람 치료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이 태동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도 염제 신농시 그분 때 이미 태극 사상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전방 심층하기가 근문 하나씩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송했던 것을 다시 심층적으로 하고 근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자, 전에는 지금 이제 토요일 날 하시는 분 강의는 예전에 했던 분은 거기 이어서 강의했기 때문에 그 앞부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회사 일 때문에 저희 외국으로 이제 해외로 나가서 대신에 그분 위주로 가는데 그분 앞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앞부분을 다시 끌어와서 하니까 더 이해가 더 빨리 되어지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조선 다음에 대한민국이 한이란 나라가 엮여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선, 그러니까 평행이동 한 거예요. 자, 순임금의 뜻이 4,0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당된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 끝나고 나서 그런 것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죠. 그게 9,500만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이 대한민국은 선천 역사 더 가까이 보선 2조 때 원한을 맺힌 자손들이 태어나서 원한을 맺혀 죽은 자손들이 태어나서 그 원한을 푸는 과정, 즉 해완한 시간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고,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면서 그 내면에는 또 뭐냐? 앞으로 이제 이 후천 세상을 앞으로 판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그냥 거기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제 되어지기 때문에, 자, 터닝 포인트를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렇게 되게끔 사람을 줄이면 터닝 포인트, 우리가 터닝 포인트 된 세상의 주인이 될 거라고 하는 게 팁스들이에요. 자, 지금 어느 나라 간의 대통령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다 뭡니까? 딥스의 하수인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딥스의 뜻을 적어도 이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들이죠. 인간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앞으로 오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뿌리채 관건을 가진 자는, 부유하고 관건을 가진 뿌리채 콩나물 뽑히듯이, 뿌리채 뽑히란 말이 있듯이 그냥 살벌하게 가버립니다. 그렇다면 딥스의 뜻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어떻게든지, 물론 이제 제가 얘기했죠. 백신을 안 맞았으면 좋은데, 백신 만약 맞았으면 쑥하고 마늘을 상용을 하라고 또 그렇게 했고, 추젓이 뭡니까? 가을에 나온 새우젓이죠. 그것이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합니다. 제가 먹으면서 상당히 효과를 봤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짜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어떤 병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전에 소식에 북한에 코로나가 이제 번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거기까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460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조금 발열만 하고 끝났다고 합니까? 그리고 그래가지고 사망자도 그렇게 많지, 물론 통계가 안 잡히니까 뭐 그렇게 얘기도 하겠지만은, 걔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짜게 먹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짠 게 뭐죠? 바로 수균이에요. 수균을 채우면은 백신의 독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서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지금 되어진 과정을 조금 잘 봐야 돼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떤 이상과 꿈을 가지고 태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나라고, 어떻게 보니까 이 외국 선교사들이, 특히 미국의 선교사들이 왜 그 거렁뱅이 같은 나라에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요동해서 뭐 그렇게 이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걔네들을 받은 게 있죠. 이 나라가 바로 후촌에 어떤 기파를 들고 세상을 가실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 지금 보면 그것이 단지 이런 공부를 하고 역사 공부 이렇게 얘기가 당분발된 생각 그 전혀 이해가 안 가.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가 생각하는데 역사를 공부하니까 반만년 문자로 나타난 역사를 공부하게 되니까 우리가 다시 뿌린 자가 역시 거두는 그런 법칙 때문에 그런 원리 당연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님들을 엄청나게 잘 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의 근본 자리를 지키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근데 이 좌익 빨갱이들은 자기네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는 탈취를 못하니까 항상 얘네들은 꼼수를 썼죠. 꼼수를 썼는데 그 꼼수가 뭡니까? 시체팔이죠. 그러니까 시체팔이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정권이 어떤 굉장히 나쁘다. 어떤 이렇게 사람 생명도 경시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마음을 굉장히 격동시키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쪽으로 표가 몰리게끔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은 감성적인 면, 좀 공부한 사람은 감성적인 면에, 감정적인 면에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만 건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도 국민 선거로 다 이게 바꿔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좌빨들이 득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오늘 제가 보세요. 시체팔이로 정권을 탈취해 정치 노름하는 습이든 좌빨들은 곧 조만간 끝난다고. 왜? 얘네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자, 개대 중에 하는 말이 있었죠. 거짓말도 자꾸만 하면 진실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냥 이런 사고로 가진 애들이 우리나라 좌익 빨갱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떡하지? 변명을 하죠. 변명을. 자기를 합리화시키게 해가지고. 자,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공부한 사람은 알죠. 그리고 이 세상, 이 나라 돌아가는 거, 어떤 원리를 아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얘네들 파고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냥 감정 싸움을 하다가 끝납니다. 감정 싸움을 하면 얘네들이 100점 100패가 돼요. 이론을 들어가도 걔네들은 그러니까 물기 시작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참 더러워요. 그래서 이 들어오는 애들하고 같이 상종을 하기가 싫다. 이런 게 생각납니다. 보통 인간들은 좀 잡스러운 인간들은 자기가 어떤 뭐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야기하면서 다 변명거리예요.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많이 봅니다. 자, 우리나라 인간들 요새 이제 전철 타면 이제 무섭더라고요. 왜?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백신 맞고 나서. 야, 백신을 근데 요새 이제 7월 달부터 미접종 또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미접한 사람들도 한 사람들도 어떻게든 백신을 맞으려고 막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지금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았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 맞은 사람 또 그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북해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은 파괴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나온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정통성을 이야기하려면 오히려 북한이 이야기하는 주체 사상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조선의 그 주체 정통성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맞아 들어가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정작 정통성이 없어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태어난 나라예요. 근데 얘네들조차 잘못하면 대한민국 파괴되면 자기가 원을 풀 수 있는 무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자, 대한민국은 자기네들이 원을 풀기 위한 어떤 마당인데, 자, 근데 대한민국이 있어야 돼, 번창을 해야 되는데 계속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파괴되는데 파괴가 안 돼요. 파괴하려는 자가 파괴가 되는 죠.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하늘이 보호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 이걸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천하의 영재, 하늘의 영재를 키우기 위한 무대였습니다. 무대였고, 그러니까 그 증산 선생이 이런 말씀하시죠. 장래가 제갈이 무더기로 날지라도 어느 팀에 끼는지 모르리라. 이런 말씀하듯이 지금 우리가 방방곡곡에는 제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세속에 있는 그 제도권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영을 통하는 영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40대 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 그런 분이 있다면 그 분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뜻이 영역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생각을 바로 하고 바로 여기는 바로 영적인 훈련장이고 여기서 바로 십천이 되기 때문에 십천되어지는 그 순간에 나도 그 차원이 다른 세상에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속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불교와 뜻을 같이 하는 좌익박영인데 길건 잡기 위해 벌인 짓은 바로 시체팔이었다. 1960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의 김주열이 눈의 체류턴이 바뀌어 떠오르게 함으로써 4.19를 촉발시키는 것부터 이거 한번 보세요. 하여튼 저희 집에는 이런 책도 예전에 많아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봤죠.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이런 걸 보게 되고, 자, 5.18 전라도 광주 사태를, 이게 광주 사태가 민주화 운동입니까? 그들이 하는 민주화는 바로 공산주의죠. 자, 공산주의 딱 뭡니까? 해원하는 판을 여는. 그러니까 5.18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좌익 박영렬이 표면적으로 표면에 나타나서 깽판 부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 그것이 하나의 자기네들 정권을 자, 광주 사태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누가 죽었습니까? 총을 앞에서 맞은 게 아니라 뒤에서 맞았죠. 왜 그랬죠? 뒤에서 싸우렸죠. 누가 쐈습니까? 북계 특수군이 쏴버렸다는 그 사실들이 막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정해요. 5.18을 정당화시켜 5.18은 아주 고상한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해오죠. 맞아요. 자,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자, 제가 이런 말씀을 5.18은 대한민국답게 만든 사건이 바로 5.18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원을 해원하기 위해 태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해원하는 무리들이, 좌빨들이 득세하기 시작한 시간이 바로 5.18이었거든요. 그 5.18은 마패처럼 또 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런 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만약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것은 역사를 알고, 그리고 또 미국성 기도를 공부하고, 자, 증산 사상을 공부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증산 사상의 종지가 뭡니까? 해원, 상생, 보온.
원시건물입니다. 요 사태 4개만 정확하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돼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5.18은 대한민국답게 만든 사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5.18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대놓고 못하면서도 뒤에서 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문재인도 세월호 침몰식 한 384명을 죽였죠. 선동을 해서 정권을 탄압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시체팔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면 악에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에서 살아가는데 미안하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썼죠. 그게 다 뭘 얘기합니까? 자, 그네들이 사람을 죽여서 뭔가 이뤄냈을 때 반드시 그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까요?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어떻게 올 것인가, 그것은 되어보면 압니다. 자, 그것과 속과 속이 다른 것이 까마귀가 아니죠. 빨갱이들이에요. 속과 겉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기운이 바뀔 때 내장이 터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장이 터져서 죽을 인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장이 터져서 죽지 않아도 이미 그 백신 맞은 인간들, 그러니까 인간으로 부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두급을 쓴 물건들이죠.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두급을 쓴 물건들이 이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을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웃기지 말게 뭐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했던 예를 보면 이렇게 하면 예전에 이렇게 말했던 사실들은 그것이 현실에 적용하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린 길에도 김치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빠진 상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도처에 가고 다 마스크 쓰고 다녀요. 자, 거리에는 마스크 안 쓰는데 그래도 마스크 쓰고 다녀요. 왜?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걸리면 어떡하? 코로나? 별거 아니에요. 사실 백신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왜? 제가 걸려봤기 때문에. 자, 백신을 맞았으면 안 걸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난 걸린 게 훨씬 더 지금 더 이야기가 편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코로나가 왔을 때 중국 무한 폐렴이죠. 왔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가를 또 읽게 됐죠. 이것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을 치료하다가 하다가 저도 이제 걸리게 됐죠. 한 이틀 크게 앓고 이제 다시 원상태가 돌아왔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어떤 시기에 어떤 치료를 했느냐, 또 치료법이 있으니까 그 치료법을 자꾸 쓰다 보니까 예전보다 그냥 그걸 통해 가지고 원래 병이 들으면 나쁜 것도 싹 같이 병을 치고 치료가 될 때 나쁜 것도 싹 같이 몰아냅니다. 이걸 알고 이러면서 다시 병을 걸리면서 그 병을 또 다른 한 단계 높은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판단해 인간들을 다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 걔네 팁스들이 그러지 않으면 한 5억 정도 남겨놓고 다 죽여버린다. 어떻게 죽일 거냐? 어떻게 죽일 거냐? 그것은 뒤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자료가 있게 읽으면서 한번 어떻게 죽이는지 한번 보길 바랍니다. 병을 뿌려 인구 감축을 하고 있는 딥스가 하는 짓가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 결국 원풀이에요. 해원이에요. 해원. 자, 이 시대는 해원 시대니라. 다 풀고 가는 거예요. 왜? 세상이 바뀌어지니까. 그러니까 만약 풀지 못하고 갈 때는 그 응어리에서 살 때 다음 좋은 세상이 왔을 때 그 세상 더러워지죠. 그래서 풀어버려야 돼요. 원도 풀고 한도 풀고 다 풀어야 되죠. 자, 좌빨들이 하는 짓은 조상 대대로 맺힌 원할 푸는 것뿐 다른 별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이 원할 풀게 태어난 나라는 것을 알면 좌빨들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만든 것이었다. 이런 것을 알 리 없는 뻘건 물이 든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증오하는 그 자체는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공작은 자기들 팔을 걷어지게끔 발악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자기 팔을 자기가 스스로 걷어내는 거죠. 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단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나라가 안 됐다. 제가 전에 노무현을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저는 거기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딱 연관이 된다고 생각했죠. 대한민국을 흥하게 하려고 하든 망하게 하려고 하든 인간들이 의도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정해준 시간만큼 놀다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 그렇습니다. 하늘에 이미 시간표가 짜여 있어요. 자, 그 시간표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지금 현실에서 우리나라에서 또는 세계에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우리 역사 보세요. 고조선이 망하고 서쪽으로 동으로 뻗어나가면서 세계의 문명을 이룩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것이 분열 발탄하는 그런 시간이고, 이제 안으로 우겨드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반도에 일어난 일을 제대로 알려면 지금 현재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면은 그냥 알게 됩니다. 자, 이제는 세상 일을 보려면 요새 인터넷이 나와요. 또 몇 초 전에 일어난 일도 다 그냥 순식간에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여러 가지 눈을 틔우고 그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에 빨라야 돼.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가지고 자기 운명이 판가름 됩니다. 자,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이것이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주 변화 원리. 자, 지금이 어떤 시대다. 이제 바뀐 시대. 적어도 영화 좀 되는 사람 터닝 포인트 원서를 한번 보세요. 보고 느끼면 그 말이 무슨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가. 그걸 번역할 능력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대학생들 나온 그 영어 실력으로 그걸 못 봐요. 왜? 우리나라 영어 공부는 찍기식 공부예요. 수능을 얼마만큼 잘 찍을 것인가. 그래서 영어가 제대로 안 돼요. 그것을 그냥 찍는 식으로 공부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문장으로 보는 눈이 없어요. 찍해야 하는 건 뭐냐? 찍는 것 뿐이야. 제가 이제 한 30년 가르쳐가지고 알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봐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게 무슨 문장인지 몰라요. 통으로 볼 수 있는 영어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공부를 해도 다 헛공부예요. 지금 학교에서 세속에 있는 공부는 우리나라 공부 다 때려쳐야 돼요. 때려치고 다시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다가 대학에서 다른 데서 못 미치는 게 다 그런 교육 제도가 아니라 공부하는 시기, 어학을 공부하는 식. 자, 맨 처음에 어학을 공부할 때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지 문장 자체가 그냥 한눈에 보입니다. 사실 제가 학부 때 중국어를 할 때는 그 책을 몇 권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그냥 술술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어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한 언어를 그렇게 공부하니까 또 다른 언어가 또 쉽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어를 공부해도,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하면서 영어 실력이 엄청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냥 아무 후회 없이 딱 그만둘 수 있었던 것도 제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애들 가르치면서 그 시간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고조선을 유신하여 좀 더 나은 왕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한이었고, 자, 순의 이름임, 순의 시칭자가 한이었습니다. 자, 이 한에서 어떤 게 나오냐. 자, 그 전에 모계제를 부계제로 바꾸는 완전 어긋나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보세요. 이 한이, 요거는 조할 때 뉘주 할머니
염제 신농시 대화 주시. 그래서 요게 생기지 않습니까? 요게 생기시고 이게 위자예요. 이 모습이 이게 뭐니까 그 순임금을 이야기하는 그 글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위자예요. 이게 요자. 이것이 이제 이 순임금이 모계제를 부계제로 바꾸, 아니 부계제를 모계제로 바꾸는 어떤 유신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자가 위자인데 어길 위자죠. 자, 이것은 또 뭐냐, 지킬 위자죠. 지킬 위자. 왜? 자기의 어떤 이 위자는 나중에 초명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위자, 밭이 있고 발이 4개 있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킬 위, 둘레 위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글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어떻게 생겨, 요 위자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그 강의 시간에, 아니 모르겠습니다. 순 찾아가지고 있으면 사람 머리 있고 다리 좁게 있고 그게 나올 겁니다. 고서 유신하여 좀 더 나은 왕조를 만들 위해 만들어진 한이었고, 왕위제를 부계제로 유신한 모계제였죠. 모계제를 왕이 그러니까 왕위제가 모계제였는데 모계제를 부계제, 그러니까 사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문제가 많다 보니까 부계제로 이제 바꿔하죠. 유신한 제순의 뜻이 여자들이 반벌로 숲으로 돌아가게 되고 북벽 조선. 자, 북벽이란 말 이게 보통 많이 안 쓰죠. 제가 이제 이 고대사를 공부하면서 특히 우리가 쓰지 않는 그런 문장이라든지 단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북벽이라는 것은 다시 북자죠. 그러니까 무너진 왕조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북벽이라고 합니다. 조선을 세웠지만 그 조선을 멸망시키고 북의 왕조의 하나를 필두로 4천여 년 동안 남성 중심의 사회됐자. 왜 남성?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하나가 세우면서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그때 다 이제 서쪽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문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양 역사에서는 모계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지 전설로만 전해지고, 그러니까 언어 속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언어인 영어와 가장 인간들이 많이 쓰는 중국어 하면 한자죠. 한자를 뭐였습니까? 지금 베트남 쪽, 동남아도 쓰고, 우리도 쓰고, 일본도 쓰고. 그러면 동서의 역사를 그냥 중국어만 영어만 명확하게 알아도 되는 거죠. 자, 그 말은 제순이 하고자 하는 바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하고자 하는 바가 다음 때부터 4천년간 지속이 되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뜻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자, 대한민국의 뜻이 뭡니까? 자, 이 대한민국은 원을 풀기 위해서 태어난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하늘의 영재, 앞으로 오는 후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전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기 위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됐고, 왜 만났습니까? 제가 만나러 다닌 게 아니고 제가 이런 공부하다 보니까 저한테 찾아왔죠. 그래서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찾아온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또 저로도 좀 도가 높은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 공부를 사실 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행을 이마침 하고 이 대한민국의 역사, 그러니까 한민족의 역사, 반만년의 문자로 나타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아마도 저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고 영어로 밥 먹고 살았고, 자, 그런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철저하게 망원해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 자, 이 대한민국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사명, 대한민국의 과정이 뭐냐? 선천에서 5만 년에서 후천 5만 년 넘어가는, 자, 우주의 1년은 12만 9,600년이라는 것을 전에도 이야기했죠. 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129,600, 360 곱하기 360 곱하면 129,600이 나옵니다. 자, 이 지구는 정원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정원 운동을 했던 것이 축이 틀어져가지고 23.5도 기울어졌죠. 축이 틀어져가지고 이게 추나 추동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정원 운동을 하게 되면 극한과 극서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항상 가을 같은 춘추로 같은 나라가 기운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후천생을 다스리는 인재를 기르는 사명. 자,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앞으로 오는 세상을 해서 같이 행세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공부를 해야 되죠. 너무 늦었죠, 이제.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80년대부터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굉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다시 언제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가지고 이쪽으로, 역사 쪽으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손에 손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이게 마음과 마음을 통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만약 어떤 좀 모자란 인간들이 했으면 이거 아주 종교판 열라고 그러죠. 종교판 여는 순간 그건 죄악이 돼버려요. 이미 왜? 종교가 뭡니까? 종교가 뭐야? 갓이 보일 때까지, 신이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염제신농씨가 보일 때까지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알게 됐으면은 이제 종교는 있을 이유가 없죠. 이제 그 말 알려주고 그러면 가르쳐주면 돼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방송하는 것 자체가 어떤 교당이나 어떤 법당이나 어떤 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거예요. 왜? 역사를, 자, 반만년에 문자로 나타난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그 역사가 현재 어떤 시대 상황과 연결되느냐, 원시 반번, 가을 시대 뿌리로 돌아가는 그 시점을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그 딥스가 하는 짓에 비해 그런데 좌익빨개인데 하는 짓은 너무 유치하다. 앞으로 되어질 상정에서 그들 나름대로 시간표대로 행하는 딥스에 비해 과거에 매몰되어 과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해 놓고 자기들만이 하는 짓이 정당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 그 자체는 바로 한치도 나가지 않고 과거의 얽매는 억울하게 죽인 원한 맺힌 귀신들이 한풀에 지나가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자, 딥스는 지구 전체의 틀에서 행하는 데 비해서 좌빨들이 벌이는 짓은 한바도 내 꼼지락꼼지락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자,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좌빨들은 그래요. 자, 그러나 지금 앞으로 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자, 이 남조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 남한, 즉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지는 따라서 세상판이 완전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VVIP죠. Very, very important pers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몸이 변합니다. 몸이 변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제 다른 그 기운이 왔을 때, 자, 적어도 이런 방송을 계속 보는 분들은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다 몸 안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설사 들어왔다 할지라도 아주 가볍게 우리가 원래 큰 화는 작은 화가 당하면서 큰 화를 풀어버립니다. 작은 화는 올 수 있어요. 근데 큰 화는, 그러니까 큰 화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죠. 그런 것은 항상 화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큰 화는 작은 화로 아주 작게 해서 그래서 그 화를 넘기는 거죠. 자,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자, 잠깐 또 한번 보세요. 자, 이들이 지금 백신을 하는 것은 어느 측에서는 인구 감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인양 인간들을 속아내는,
그건 너무나 나이 많고 하는 사람 쫓아내기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인구 감축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음모가 있는가? 10년 안에 모든 사람들 뇌이식,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여러분들 인생을 대신 살아준다. 10년 안에 모든 사람들은 디지털 영역 내에서 뇌이식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여러분들이 누구와 결혼하고 어디에서 일하고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좀비가 되는 거죠. 왜 영화에서 좀비 영화가 계속 나옵니까? 이제 앞으로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 것을 예고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릴 때 봤던 만화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현실사에 벌써 다 일어났죠. 일어났고 앞으로 이제 지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영화는 다 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되어지면서 빨리빨리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인간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대로 그러면 누가 이런 칩을 머릿속에 뇌에 삽입을 하느냐 이걸 보세요. 이제 나노머신을 삽입해 머리에 삽입해 인류 조종하는 게 이들이 최종 목적이다. 자,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알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정보 접하십시오. 자, 슈법이 말하는 4차원 사회는 인간이 컴퓨터가 융합되는 세상이다. 그럼 와 컴퓨터 이거 야 진짜 우리 편리하겠다. 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니까. 근데 뭡니까? 자기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는 끔찍한 세상이죠. 자, 이 첫 번째 조건이, 첫 번째, 백신을 맞게 한다. 백신을 맞는다. 자, 백신을 맞추는 게, 자, 지금도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7월 달부터 미접종자를 다시 또 접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설명이 안 되죠. 지금 보세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식이 돼가지고 코로나가 그다지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굳이 코로나 예방한다고 백신을 맞춰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어느 정도 다 잡혔는데 뭐 때문에 백신을 맞느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박을 멈추기 위해서 천연들 다 뿌려봅니다. 그래서 백신을 또 맞게 하는 거죠. 자, 하여튼 이제 하나의 기계적인 인간,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생각입니다. 서서히 몸이 나빠진다. 그 어떤 치료도 듣지 않는다. 사실 몸 안에 백신 한번 넣으면 영원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죠.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누굽니까? 천선족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뜻을 그대로 받고 있는. 자, 우리나라에는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에 지적에 붙어서 우리나라 산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무당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그 딱딱한 구구단도 노래하면서 외워요. 모든 것을 놀이로 시켜버리죠. 자, 그런 의식이 있고, 그렇게 세계로 와 있기 때문에, K-팝이 세계로 또, 각광을 또 받는 거고요. 물론 이제, 딥스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대단한, 그러니까 신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명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뭐니까, 신이 내 몸속에 접신을 한다는 얘기죠. 접신할 수 있는 몸을 이제 이것을 접신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창이나 광우병으로 죽어나간다. 모두가 공포에 질릴 때 구세주처럼 치료법이 등장한다. 치료법은 나노머신 기술이다. 이것을 삽입하는 당신은 인터넷에 동기화되고 이전보다 편리한 삶을 살게 된다. 대신 당신 자는 다소 제어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은 망상 없이 예스를 누른다. 왜? 아프니까. 아프다 치료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럼 그래요. 나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몸이 아프면 굉장히 약해집니다. 두려워요. 간과 담이 상해버리죠. 제가 전해서 그래서
전에 이제 이야기, 저번 시간 또 얘기해서 어디가 아프면, 자, 이 수기가 안 올라오면은, 간이 먼저 가버린다. 간 다음에, 목균 아십니까? 목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 다음에, 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서움이 와도 대처를 못 해요. 그러면 그 말에 좀비처럼 끌려가죠.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스를 누르죠. 그러니까, 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백신바에서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좀, 제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자. 백신 맞은 사람하고 안 맞은 사람의 차이점은 사람과 유인원의 차이야. 그 유인원, 이 차이하고 거의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제 판이 끝난 거예요. 판이 이제 완전히 결정된 거죠. 결정된 판에서 무엇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한번 판단 실수가 자기 운명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나노머신을 통해 인생을 살아간다. 인터넷 하고 싶으면 눈을 감고 창을 돌리면 되고, 누가 통화를 하고 싶으면 머릿속에서 검색하면 연결된다. 자, 이게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좋죠. 그런데 자유가 없죠. 다봇은 실제로 인류의 지배되어 되었고, 모든 투표가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 이런 체제에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칩을 꺼버리면 그만이다.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 되죠. 좀비들이 있고, 자, 칩을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딥스입니다. 자, 해서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은 게 거의 87, 60%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리를 다닐 때도 무서워요. 다 썩이 나 있어요. 다 건드리면 화를 내요. 화를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마스크를 요새 사람들 많이 방송에서도 이제 거리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는데 써요. 왜? 두려우니까. 아니, 집에서는 마스크 벗으면서 집에는 청정지역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거리에 다니고 또 심지어는 등산을 할 때, 또 산책을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꼭 마스크를 씁니다. 이건 뭡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기회를 박탈시켜 버린 겁니다. 누가 박탈시켰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박탈을 한 겁니다. 인간이 이를 박탈을 당한 거죠, 이제. 이것은 모든 것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한 겁니다. 누가 백신 맞으라고 강요를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런 사실들이 백신의 해독성에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누구나가 백신을 안 맞죠. 그런데 백신을 한창 사람들 맞을 때는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죠. 근데 왜 이런 얘기가 지금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합니까? 자, 그것도 다 이미 끝났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살 거야. 이것을 이제 안심하게 되는 거죠. 자, 답이 없습니다. 이건 답이 없고 해답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불순한 세상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반동문제에 대한 기억을 지어올릴 수도 있다. 완벽한 통제, 완벽한 사회주의 국가, 자원이 완전하고도 효율적인 분배. 이것이 그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이다. 자, 자기네들은 자기네 통치하고 남들은 통치받는 피지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근데 이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뭡니까? 자, 보세요. 이거 말하기 전에 빌 게이츠가 말 한번 보세요. 빌 게이츠의 사회주의만이 지구의 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수 막 치네요. 자, 근데 이 인간이, 이 잡귀가 말하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서로 위하고 모든 생사가 분배를 공정하게. 자,
우리가 원시 반번은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세상이죠? 그 원시 공동사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야지 원시 반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서로 생산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원래는 원시 반번한 그 자체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많은 사회주의는 모든 생산을 공정하게 하는 사회를 말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급으로 갈라져 기득계층의 철저한 통제로 가는 사회를 말한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네는 니들은 이렇게 해. 니들은 판단할 능력을 상실했어. 상실된 판단력이 상실된 인간들은 너희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꼼짝 마. 그러니까 프리즈죠, 프리즈. 꼼짝 마.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사람의 삶.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죽으면 끝나면 완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죽어서 이 좀비가 됐던 그 습이 있던 사람들은 죽어서도 그 좀비의 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인간들은 백신 맞은 인간들은 그 좀비가 된 생각으로 가서도 똑같은 짓을 하는데 아마 지금 그 신명기에서 가지도 못할 겁니다. 왜? 싹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자, 신명기가 제가 정리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적하면은 이것은 아니죠. 거기는 사람이 가는 세상이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세상이지. 자, 이런 짐승 같은 인간들, 인누급을 쓴 물건들이 가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원시 반번하에 원시 공동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통제사회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 그 사회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선천 역사 속에 얼마만큼 영적으로 높은 수준을 달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끔 짜여져 있다. 자, 앞으로는 세상, 이제 고쳐는 세상이 열릴 때 급수가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 차원에 있는 인간들은 살아도 다 넘어가도 좀 차원이 높은 사람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철저하게 계급된 사회가 바로 후천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벌한 사회예요. 근데 자기 분수에 어긋난 짓은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기 목숨 부지한 것을 고맙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게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후천사회는 앞으로 오는 세상은 보통 사람도 예수, 공자, 석가만큼 도통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건 그때 내가 전 역사 속에서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버리고 욕심을 버리게 되죠. 욕심 없는 사회가 되는 게 바로 후천사회죠. 욕심이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애욕 이런 거죠. 사실 인간의 몸이 이제 앞으로는 유체가 되면 고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유체로 됩니다. 그래서 가는데 별로 시 공간의 제약을 안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되어봐야지 아는 시간대의 어떤 그 모습들이고 그 모습을 보려면 지금 어떻게 하든 여기서 살아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터닝 포인트 되는 이 지점에서 터닝 포인트 돼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 자격을 부여받을 것인가. 거기서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근본으로 돌아가서는 근본 역사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또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강의할 때 근문로 하게 되면은 근문을 하면서 우리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근문식을 보면서 글자가 튀어나와서 춤을 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도 맨 처음 볼 때부터 글자를 쓰면서 그 글자를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조화지? 그래서 조화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이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마도 그런 조화 기운도 이제 강의 시간에 더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그 근무식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고,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강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